박순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방은 늘 적막감만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늘 바쁘게 살다 보니 혼자가 된 시간은 길고도 낯설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할머니를 찾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TV를 켜보아도 행복한 가족 이야기뿐이었고 장에 가면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은 할머니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로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의 숨결이 있어 마음 한켠은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효도한다며 용돈을 보내주곤 했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검진보다는 사람들 얼굴이라도 볼 겸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진수 씨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는 할머니보다 10살쯤은 젊어 보였고 말투도 깔끔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다정하고 친근하게 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고 할머니는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검진이 끝나자 정 씨는 할머니를 노인정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엔 커피 한잔하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르시죠?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 씨는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가끔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할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듯한 말투에 마음이 점점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부를 묻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도 웃음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점점 정 씨의 전화가 기다려지고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루의 적막감이 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저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알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혼자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진심이 묻어나는 대화가 오가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추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을까? 정 씨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지금보다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전 재산이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괜한 걱정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정 씨는 할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시장에 다녀오시죠. 혼자 장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민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그렇게 둘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통을 함께 걸으며 할머니는 모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꿔온 노년의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정 씨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외로움이 부른 함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장날의 시장통은 늘 북적였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시장 한켠에서 파는 계절 과일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옆에서 정진수 씨는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좀 사시죠. 몸에 좋다네요. 그의 말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혼자 와서 사과 몇 알, 배추 한 포기 사는 일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 씨는 시장에서 내내 할머니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어깨를 살짝 부축해 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본 게 얼마만이던가.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정 씨는 웃으며 말했다. 시장 국밥 한 그릇 드시죠. 속도 든든해지고 좋잖아요. 할머니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정 씨의 권유에 못 이겨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국밥집 안은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 씨는 젓가락을 내밀어 할머니의 국밥 그릇을 살짝 섞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국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의 다정한 손길에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가 자신의 살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국밥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들은 사소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 씨는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전엔 혼자 걸어오던 길이 이렇게 짧았나? 그동안 이 길이 너무 외롭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길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니 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까? 문득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할머니의 고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외로움에 지쳐버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 씨는 할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집에 초대해도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아무런 약속도 없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 씨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단정한 주택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집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 씨의 모습은 마치 한 가정의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정 씨는 할머니를 식탁에 앉히고 직접 차를 우려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앉으니 할머니의 긴장감도 조금 풀렸습니다. 정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앞으로는 제가 함께 할게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 씨는 이어서 말했다. 사실 저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많았어요. 할머니랑 함께라면 저도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 할머니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걸고 같이 산책도 하자고 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의 하루는 정 씨의 전화 한 통,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 씨의 눈빛 뒤에 감춰진 진짜 속셈을. 그리고 그가 할머니의 통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박순의 할머니는 정진수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쩐지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정 씨의 집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 씨는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유난히 공손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식탁에 앉히더니 차를 내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 잘 아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정 씨의 다정함과 배려에 많은 위로를 받아왔기에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 아니라 앞으로 할머니께서 혼자서 집안일이나 금융관리를 하시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산관리 같은 부분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불편한 일이 생기시면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로 바꿔두면 어떨까요?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공동명의라는 말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도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 씨는 이제 막 새로운 가족이 되자며 할머니의 모든 것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다정함이, 그의 웃음이 한순간에 낯설게 보였습니다. 정 씨는 할머니의 반응을 살피듯 눈길을 주더니 할머니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정말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예전처럼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길들여진 마음은 그저 따뜻한 온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도 정 씨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았는데. 며칠 뒤 정 씨는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지난번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는 것보다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다정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며칠 후 동네 은행에서 만난 두 사람. 정 씨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할머니를 살피듯 말했다.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되세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 재산도 잘 관리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도장 대신 사인을 해달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도장보다 사인이 더 편리하대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인을 하려는 순간 뭔가가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선택일까?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정 씨의 얼굴에 순간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가 편하실 때 하세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긴 하죠. 요즘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정 씨의 미소, 그의 다정한 손길,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의 서류, 사인이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해지려는 길일까?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가을바람 속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스며들어 할머니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의 할머니는 정진수 씨의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묘하게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들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진 할머니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한동안 그와의 만남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럴 때일수록 챙겨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이라도 사들고 찾아뵈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거절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약봉지를 들고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건네며 몸이 좀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정 씨는 한층 더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 씨는 더 적극적으로 할머니의 생활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장 보러 같이 가시죠. 은행 일도 도와드릴게요. 세상이 하도 험해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는 어느새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챙기고 은행 통장 정리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친절함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느새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댄 건 아닐까? 은행 창구 앞에 서자 정 씨는 마치 예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능숙하게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는요? 이체하려면 입력해 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정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알 수 없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몸서리를 치듯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직 비밀번호는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 정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정 씨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하게 웃으면서도 은행 비밀번호를 묻던 그의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계셨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불안감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그에게 기대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그의 작은 관심마저 의지해버린 건 아닐까? 며칠 뒤 정 씨는 할머니의 집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공동명의로 바꾸는 서류예요.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편하실 때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정 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공동명의라는 단어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주는 시작점일까? 정 씨의 웃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더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이 마치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을 함부로 남에게 내주지 마.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 씨가 눈길을 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큰 결정이라서요. 정 씨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다만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서류만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가 화를 내면 어쩌나, 혹시라도 내가 거절하면 그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 씨의 전화는 전과 달리 급한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오늘 꼭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위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고 대답하셨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내전, 재산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머니는 느끼셨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은 할머니는 머릿결을 곱게 빗어 올리셨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주름진 피부가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외로움에 갇혀 스스로를 너무 홀대해왔던 건 아닐까? 아니면 외로움이 내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마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의 할머니는 정진수 씨와의 만남을 앞두고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다정함 뒤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할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만은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홀로 살아온 외로움이 할머니의 경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였습니다. 정 씨는 이미 도착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여전히 자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리로 다가가 앉으시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구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차잔을 살짝 밀어주며 말했다. 할머니,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할머니께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씨의 눈빛에는 연민과 배려가 깃들어 있는 듯 보였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예전처럼 따뜻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머니 재산을 관리해드리면 좋겠다고 한 건 정말로 할머니를 위해서였어요.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몸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 씨는 한층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할머니, 제가 괜한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요.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가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 세상 일이 워낙 험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 일이 험하다니. 혹시라도 라는 말이 이렇게 불안하게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 씨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너무 많아서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미리 준비해두자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그저 노인이어서 무방비로 보이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걱정해주는 걸까? 그날 이후 정 씨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럴수록 정 씨의 다정한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언제쯤이면 서류를 처리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친구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순애 씨, 혹시 그 정진수 씨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로 말이 많았대요.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웃어넘겼지만 친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할머니, 요즘 세상 험하니까 말이에요.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정 씨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여줬던 다정한 미소, 친근한 눈빛, 살뜰한 배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었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문득 정 씨가 함께 은행에 갔을 때를 떠올리셨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묻던 그의 눈빛이, 그리고 도장을 대신 사인을 하자던 그의 제안이, 그때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외로움에 빠져 그를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닐까?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일까? 그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녘 할머니는 주섬주섬 서랍 속 통장과 도장을 꺼내어 살펴보셨습니다. 낡은 통장은 그동안 아껴둔 돈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도장도 변함없이 낡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그가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식들은 늘 바빴습니다. 연락 한 통 주기도 바쁜 그 아이들이 이 문제를 들어줄까? 아니면 또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할까?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혼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아무리 외로워도 내 인생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며칠 뒤 박순애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진수 씨가 준 공동명의 전환 서류였지만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살펴봤지만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그 서류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추셨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무슨 약점을 잡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은 수없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 씨의 이름이 번쩍였습니다. 숨을 깊게 고른 할머니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지난번에 드린 서류 검토해 보셨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 씨는 웃음소리를 섞어가며 말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께서 편하실 때 사인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 세상 일이 워낙 험해서 걱정이 돼서요. 할머니는 알겠다고 대답하셨지만 그날따라 정 씨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간 그가 보여준 친절함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지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나마 든든해졌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성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컸다. 그런 와중에 다정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는 내 재산을 함께 관리하자며 공동명의로 서류를 내밀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혹시 그게 나쁜 건 아닐까요? 상담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메모를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혹시라도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시간을 두고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할머니는 상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정 씨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요.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복지관에 간 걸 그가 알면 어쩌나? 괜히 의심을 샀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금 갈까요? 어디에 계세요? 할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골목길에 늘 앉아있던 벤치에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머릿결이 흩날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 씨가 내 곁에 있어준 게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이 다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말투, 다정한 미소, 살뜰한 배려.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을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빈집의 냄새가 더 짙게 풍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걸 정말 내 손으로 사인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몇 번 울리더니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다들 바쁘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일로 연락하면 귀찮아할지도 몰라.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이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꿈속의 남편은 말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이번만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박순의 할머니는 일찍부터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정진수 씨가 처음 다가와 보여준 다정한 눈빛과 살뜰한 손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과 행동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 씨의 이름이 번쩍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괜찮으시면 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오시지요. 정 씨는 곧장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자리로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드린 서류 잘 검토해 보셨죠? 할머니가 편하실 때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의 친절한 표정이 어쩐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정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손에 들고 말했다. 제가 정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다가 잠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정 씨, 미안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정 씨는 표정이 굳었다가 곧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다만 요즘 세상 일이 험해서요.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할머니는 무릎이 풀리듯 힘이 빠져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떠나는 정 씨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다정함이 전부 가식이었다면 그동안 내가 기대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싸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대로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는 걸까? 그날 오후 할머니는 다시 동네 복지관을 찾으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상담사가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씀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정씨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요. 처음에는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꾸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말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상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은 뒤 상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사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서 법적인 부분이 얽힐 수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분을 연결해 드릴까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니. 너무 거창하게만 들렸지만 상담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상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챙기더니 메모지에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분에게 연락드리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혹시 연락하기 어렵다면 제가 예약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메모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정 씨가 보여줬던 친절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내 인생의 동반자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더 이상 혼자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들고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곤란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청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외로움 속에서 만난 정 씨가 다정하게 다가왔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재산을 함께 관리하자며 공동명의 서류를 내민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순히 친절한 제안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공동명의는 사인을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돈을 맡기셨거나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당장 상황을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직 사인은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재촉을 해서요.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과의 대화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서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직접 연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에 기댈 수만은 없다는 것을.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건 이제 내 손에서 결정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박순애 할머니는 변호사와의 상담 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진수 씨의 친절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함정이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함부로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강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공동명의 전환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펜만 들면 될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손끝이 떨려 펜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어떤 선택도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한번 사인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압박을 받으면 즉시 연락주세요. 그 말이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이제 그 다정함이 경계심으로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잘 지냈어요. 정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 지난번에 드린 서류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리러 갈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정 씨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 일이 험해서요. 제가 다 할머니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의 다급한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는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괜찮으셨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요. 자꾸 서류 얘기를 해서 겁이 나요.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잘 오셨어요. 혹시 지금도 그분이 할머니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내용이 있으면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통해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 같은 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재산 권리 전체가 걸린 문제라서 서류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길 위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더 이상 그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자신에게 연결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은 연락은 변호사 사무실로 하라고 전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의 웃음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매달려서 사람을 믿었던 시간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노을이 내려앉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손으로 살림을 지키고 자식들 키우고 어렵게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쉽게 내어줄 뻔했다는 사실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주지 않겠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직이야. 너 바쁘지 않으면 같이 밥 먹을래?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는 외로움에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켜야지. 다시는 외로움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 찬찬히 반찬을 차리며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저녁 노을 속에 반짝이는 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정진수 씨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물러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을까요? 할머니의 외로움과 용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할머니의 선택,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할머니의 여정에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